앞서 전해드린 대로요, 내란 특검이 어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비상겸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게 이유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요, 법리도 사실관계도 전혀 성립되지 않은 무리한 영장 청구다 이러면서 기각을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서는 국민의힘이 위기에 처하거나 반대로 특검에 역풍이 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번 영장 심사 결과 정치권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내란 특검은 지난해 국회 비상계엄 해제 표결 당시 국민의힘의 추경호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장소를 바꾸는 등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사실상 방해했다며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이 당시 국회 상황에 맞춰 의총 장소를 바꾼 것뿐일 뿐 이 표결 방해 의도가 없었다는 입장이고요. 오늘도 역시 특검이 민주당 주문에 깨맞춘 이 정치적인 영장을 청구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내란 특검 측과 또 추경호 전 원내대표 목소리 먼저 들어보시죠. 특검은 금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범죄의 중대성, 증거의 인멸 우려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다분히 정치적 접근, 민주당의 주문에 의한 수사 결과를 만들고 꿰맞추기 작업을 한 거 아닌가 의심을 강하게 합니다.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고 당당히 임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힘의 당 차원에서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에서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강하게 제기를 했던 이른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이게 결국 빠진 점, 이걸 부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내란 특검은요, 수사 과정에서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 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하겠다라고 했지만 막상 구속영장에는 이 혐의가 빠진 겁니다. 특검은 이 의총 장소 변경으로 혼란과 혼선이 야기돼서 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어느 정도 장애가 있었던 부분은 충분히 소명이 됐다고 보이지만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표결을 방해했는지 등 이 피해자를 특정하는 부분에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 특검 자신이 핵심적으로 제기했던 혐의가 다 빠졌는데 도대체 무엇을 잘못을 했다는 것이냐? 오죽 자신이 없으면 그나마 소명됐다는 게 표결 방해도 아니고 어느 정도 장애라고 표현을 했겠느냐며 따졌습니다. 그저 야당을 탄압하고 말살하려는 수사고 또 영장일 뿐이다라는 주장인데요. 국민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표결 장애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어느 장애가 생길 지경입니다. 야당을 내란 세력, 위헌 정당으로 몰아서 해산시키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야당 탄압, 야당 말살, 정치 보복 수사이고 영장인 것입니다. 특검에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결국 조원석 특검에게 역풍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영장이 기각되고 기소한다 하더라도 무죄가 확실하기 때문에 송원석 원내대표의 지적처럼요, 표결 방해가 아니라 표결 장애가 소명됐다, 이런 특검부의 발표 좀 묘하게 들리기는 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요, 지도부뿐만이 아니고 이 대표적인 반윤 소장파죠, 김재섭 의원도 실질적으로 표결 방해를 받은 의원이 없는데 어떻게 혐의가 인정되느냐, 이렇게 반론했습니다. 심지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요, 삼권 분립 붕괴,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특검을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내 대표적 반윤 소장파인 김재섭 의원은 계엄 해제 표결 방해의 기준이 철저하게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을 기준으로 판단돼야 하는데 실제로 방해를 받았다고 하는 의원, 즉 피해자가 없다고 강조했고요. 특검이 표결 방해가 아니라 표결 장애라고 호도하는 등 자신 없는 모습을 보였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국회의원이 국회 표결 과정에서 각자 어떤 선택을 하고 행동하든 그에 대한 평가는 정치적으로 받는 것이라며 헌법 제42조 국회의원 면책 특권을 지적했고요. 국회의원 표결과 그 부수적인 행동들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순간 또 다른 삼권 분립의 붕괴를 맛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추 전 원내대표의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서 반격을 준비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반대로 영장이 발부가 된다면요, 국민의힘을 내란 동조 세력으로 몰아붙이면서 정당, 위원정당 해산 공세까지 펼칠 생각인 이 여권의 공세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이 장동혁 대표 목소리도 들으셨지만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요, 추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지고요. 기각 시 특검은 물론이고 이재명 정부에도 강한 역풍이 불 것이란 기세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영장이 또 발부된다면 이 국민의힘은 상당한 위기에 처할 수 있는데요. 특히 여권에서 국민의힘을 싸잡아 이 내란 정당이라고 공세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내란 특검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이러니까 추 전 원내대표 모든 혐의 부인하고 있고요. 또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오늘 당장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보이콧을 했고요. 결국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이제 일부 의원들 같은 경우는 표결을 방해했다면 우리의 표결권을 방해를 받았어야 되는데 방해받았다는 의원이 없는데 무슨 이게 내란 방조가 되느냐, 지금 이런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이 다르긴 하지만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결국 국회의원의 어떤 표결이라든지 이런 것 자체가 면책특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 왜 내란 특검이 국회의원의 결정, 정치적 결정에 대해서 이렇게 사법적인 잣대를 들이대느냐, 결국 이거는 삼권분립을 위반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비판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은석 특검팀이요, 그동안에 법리를 잘 모르는 듯한 모습을 연거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구속영장 청구가 법리적으로 단단한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조은석 특검팀은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른바 내란 우두머리죄의 부작위에 의한 방조범으로 구성을 했죠. 그런데 같은 논리로 기소를 했다가 법원에 가서 공소장 변경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변경을 했는데 사실은 특검팀이 법을 정확하게 안다면은 이런 공소장 변경까지 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형법 주석서에 보면은 내란죄는 그 내부자들끼리에는 방조범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나옵니다. 본래적으로 여러 명이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내부자들끼리는 방조가 있을 수 없고 다만 가담의 정도에 따라서 우두머리, 지위, 주요 임무 종사, 부하 수행 이런 것들이 있을 따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든 법정형을 조금이라도 높은 것으로 구성을 해보려고 내란 우두머리 방조로 기소를 했던 겁니다. 자, 추경호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의원총회 소집과 관련돼서는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당의 원내대표는 국회법상 교섭단체 대표 의원의 지위도 있습니다만 정당의 당헌상 원내대표의 지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총회를 소집하는 것은 후자의 권한인데 그것은 공무원의 직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단인 정당에서 내부적으로 그 당헌에 따라서 부여한 권한에 따라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직권남용이 될 수가 없는데 그것도 검토를 했었기 때문에 역시나 특검팀이 법리를 잘 모르는 모습을 보여줬던 겁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이번 구속영장 청구가 법리적으로 단단한 것인가 좀 의문이 듭니다. 네. 범죄 사실로서는 그 계엄 해제 표결 방해라는 내용으로 계속 보도되고 있지만 실제 범죄 사실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표결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있었던 당일의 사실관계를 연결시켜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의결 과정에서의 혼선 정도로 보기 어려운 다른 정황과 증거가 제시됐을 겁니다. 그 내용 중에는 대통령과의 통화가 있을 수 있고요. 국회의장과의 통화를 통해서 계속 지연시킨 사례,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증거로 제시되는데 그 사이에 있는 다른 증거들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뭐냐면 그 시점에서는 국회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들고 있었고 그 시점 이 계엄군이 국회 본관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려는 시도가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 사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동선을 자꾸 변경시키면서 들어오지 않도록 한 내용, 그리고 메시지를 통해서 조직적으로 행동을 관리하고 있어서 의원 개인들이 개별적인 어떤 판단에 의해서 국회 진입을 하지 않도록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는 점, 을 종합해 보면 실제 대통령실이나 관계자와의 통화를 통해서 계엄 해제 표결 자체를 막기 위해서 시간을 벌기 위한 행위로 봤을 가능성이 있고 실제 특검은 그 부분을 논리적으로 잘 구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 어떻게 추정할 수 있냐면
추경호 의원에 대한 이 특검 수사 과정에서 보면 통상적으로 조사 시간에 비해서 조사 열람 시간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추경호 의원이 예상했거나 알고 있는 증거 내지 특검에 제시한 어떤 내용들이 본인의 예상 범위를 넘어섰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그냥 꼼꼼히 살펴본다를 넘어서서 하나하나의 문구와 답변에 대해서 정확히 봐야 될 필요가 있을 정도로 특검이 이번 수사를 탄탄하게 했고 조사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저는 지금 추경호 의원이나 국민의힘에서 내놓는 해명 내지 사실관계 외에 특검이 확보하고 있는 증거나 이 범죄 혐의 사실에 대한 소명 정도는 상당히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